자, 이번 시간에 3방식 보겠는데요. 매년마다 세 문제가 늘 나와요. 세 문제. 요즘은 3방식에서 세 문제가 나온다면 대부분 계산 문제가 두 문제 나오고요. 계산 문제, 이론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이론 문제도 득점하시고, 계산 문제는 준비하면 득점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학교론에서 공부를 좀 하시고 점수가 잘 나오시는 분들은 간평에서 거의 고득점 하세요. 3방식 보겠습니다. 예약집 122페이지예요. 3방식. 제1절 3방식의 접근 원리가 나와요. 목차 1번은요. 기본 틀이기 때문에 저는 넘어갈게요. 기본적인 공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목차 2번 시산가액의 조정 3번 나왔죠. 목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로 2번 있죠. 고로 2번을 동그라미 조정 방법. 여기서 가장 집중 주체가 됩니다. 시산가액의 조정은 단순히 세 가지 가격을 밑줄 하세요. 산술 평균 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 가장 정확한 밑줄합니다. 주 방식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방식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밑줄. 그럼 여기다가 하나만 적어줘요. 가중평균 적어주고. 가중평균. 답이 나왔죠. 산술평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중평균치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술평균 한다 틀린 말이고요. 가중평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만큼은 집중하시고요. 제2절 넘어가요. 원가법. 원가법은 어휘 보시면 박스 공식 있죠. 다들 아시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니까 복선가격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목차 2번 제조달 원가, 3번 감가수정입니다. 자, 제조달 원가 목차 2번을 동그라미. 제조달 원가 어휘부터 봅니다. 자, 어휘는 첫 단어 기준 시점 동그라미. 빈출이죠. 속지 마세요. 신축 시점은 틀린 말입니다. 항상 신축 시점을 집어넣어요.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시점 현재 들어가는 총 원가를 말해요. 2번 종류. 표가 나와요. 두 가지. 복조원가와 대체원가인데요. 복조원가를 다른 표현으로 재생산비용 이렇게 부르고요. 대체원가는 대체비용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왼쪽 복조원가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물리적 개념 적어주고. 물리적 개념. 오른쪽 대치원가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경제적 개념 적어주고. 그러면 내용 볼게요. 복조원가는 물리적 개념이니까 자, 첫 번째 항목 대상 푸른선과 밑줄입니다. 똑같은 모양 밑줄. 물리적으로 똑같이 짓는 게 복조원가입니다. 두 번째 항목 신축 건물 밑줄. 최근 건물은 주로 똑같은 것을 전제합니다. 오른쪽 대체원가는 경제적 개념이죠. 첫 줄 대상 부동산과 밑줄을 하세요. 동일한 효용 밑줄. 동일한 효용 가치 또는 동일한 경제적 값어치를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항목 오래된 건물 밑줄. 오래된 건물은요 똑같이 짓는 게 아니고 그냥 경제적 가치만을 따지는 겁니다. 표 밑에 참고표 있죠. 잘 나옵니다. 대치원가와 기능적 감가인데요. 한 줄 모두 밑줄하세요. 대치원가는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효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는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반복합니다.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복조원가입니까? 대치원가입니까? 대치원가죠. 복조원가 들어가면 틀린 말입니다. 대치원가예요. 그리고 3번 내려가죠. 구하는 방법. 도곡건설 동그라미. 항상 재론가는요. 도곡건설 켜진다. 자가건설이라고 하더라도 도곡건설로 고쳐야 된다. 따라서 박스. 저들원가 이꼴 단어 두 개 밑줄하세요.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동상 부대비입니다. 1번 표준적 건설비는 단어 3개 있죠. 직접 공사비 플러스 간접 공사비 플러스 세 번째 단어를 밑줄하세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수급인의 적정 이윤 밑줄. 건설회사 이윤이죠. 그럼 똑같은 말로 수급인의 적정 이윤은요. 괄호 적어줘요. 기업 이윤. 기업 이윤. 얘가 포함돼요. 뭐 때문에? 도곡건설이니까. 따라서 자 항상 재론가는요. 기업 이윤이 포함됩니다.
도구것을 기준이기 때문에요. 3번 내려가죠. 감가수정은 가장 중요해요. 앞에다가 별표 2개. 자, 괄호 1번은 넘어가세요. 괄호 2번요.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차이. 얘는요, 이런 지문이죠. 나왔다면 항목은 많은데 이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 표를 보시면서 왼쪽은 감가상각, 즉 회계를 말하고요. 오른쪽은 감가수정, 평가입니다. 첫 번째 목적. 회계상 감가상각은 비용 배분 밑줄. 어느 회사에 한 해에 비용 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평가상 감가수정은요, 자, 복선 가격 적정화, 가격 적정화 밑줄, 가격 구하는 작업입니다. 회계는 비용, 1년 동안 비용 구하는 것이고, 평가 감가수정은요, 가격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술의 원가 두 번째.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취득 원가 동그라미. 평가상 감가수정은 제조들 원가 동그라미. 요거 잘 바꿔서 뭐래요? 빈출. 세 번째. 회계상 감가상각은 법정 경과연수 밑줄. 지나온 경과연수를 중시하고요. 평가상 감가수정은 밑줄입니다. 경제적 남은 잔존 연수를 중시합니다. 즉 장래, 미래를 중시합니다. 두 칸 내려가요. 관찰감가법. 평가상 감가상각은 X 동그라미. 절대 필요 없습니다. 안 해요. 그러나 회계상 평가상 감가수정은 O 동그라미. 언제나 관찰감가법은 O 필요합니다. 3번요. 감가요인. 표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죠. 물기경,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물기경 세 가지인데요. 그러면 두 번째가 기능적 감가죠. 세 번째가 경제적 감가예요. 요거 두 개가 예로 나온다면 지문 잘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비교하세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는 두 개 합쳐가지고 건물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부 감가. 건물 자체를 말하고,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이죠. 외부 환경. 주변 환경을 말하니까 외부적 요인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첫 번째, 물리적 감가는 한마디로 시간이 흘러가니까 시간이 흐릅니다. 노후화되죠. 두 번째, 사용하니까 마모되거나 파손된다. 세 번째, 각종 재해에 따른 우발적 손상 모두가 물리적 감가. 어려운 말 없습니다. 두 번째, 기능적 감가에다가 아래 여백이 있죠. 적어줄래요? 내부 불균형. 내부 불균형이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고요. 내려가서 경제적 감가는 괄호 적어줄래요? 외부 불균형. 외부 환경과 불균형이죠. 외부 불균형이면 경제적 감가가 됩니다.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하나씩 볼게요. 기능적 감가는 내부 불균형인데 첫 단어 밑줄 아세요? 건물 부지 부적합 비출. 건물과 부지가 안 어울린데 얘를 한 단어로 뭐라고 불렀죠? 건부감가. 반복합니다. 건물과 부지가 부적합하다. 건부감가는 기능적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 얘를 건물 부지 부적합 해놓고 경제적 감가 하면 틀린 말입니다. 얘는 기능적 감가예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이 외에도 두 번째 항목, 설계의 불량, 형의 고식화, 능률의 저하, 바로 기능적 감가가 되고요. 다음에 경제적 감가, 환경이 나빠.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인건적이 쇠퇴하거나 시장성이 감퇴하거나 주위 환경과의 부족함입니다. 참고표, 표 밑에. 기능적 감가, 경제가 차이는요, 요거 한눈에 들어오죠. 기능적 감가의 어긋남, 자, 이를 판단하는 것은 균형의 원칙이고 바로 기록 원칙이다. 기억. 다음에 경제적 감가하고 적합 변칙하고 적합 분석은 한 묶음이죠. G. 바로 판단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4번요. 감가수정 방법은 엄청 나왔죠. 15번이요. 1번 내용연습법. 2번 관찰감가법입니다. 내용연습법에서 집중출제가 되었어요. 집중출제. 그게 세 가지인데요.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입니다. 그러면 정액법에다가 이렇게 해요. 샵 표시. 계산 문제. 우리 시험은요. 정액법이
5번 나왔어요. 5번. 정률법 샵 표시. 얘는요, 한 번 나왔어. 한 번 나온 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계산 문제. 그러나 5번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정액법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정액법은 3번 먼저 봐요, 3번. 건물과 건물 동그라미. 건물은 정액법이죠. 건물과 같은 평가에 적용되면서 밑줄입니다. 감가액이 경과년수의 비례. 이 말은요, 매년 감가액이 똑같아. 매년 감가는 일정하대요. 2번 산식 땡땡 공식 암기되었죠. 일단 공식 밑줄입니다. 복선가격 Pn 이꼴 C1-1-R 곱하기 N분, 라지 N분의 N. 얘는요, 계산 문제 공식인데요. 풀어보시면, 능히 정답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5번 나왔고요. 다음에 정률법은 3번 특징 보시면 기계 동그라미. 기계는 정률법이에요. 자, 기계 유용한데요. 밑줄 하세요.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갈수록 체감한다. 요 지문도 잘 나오고요. 올라가서 2번 산식 있죠. PN 이꼴 CRN성 정도 밑줄 하시는데 얘는 이제 한 번 났기 때문에 부담 크게 가질 필요가 없겠고요. 세 번째, 상환기금법은 의의를 보시면 첫 줄 밑줄 하세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이자 발생 전제 밑줄. 뭘 발생을 전제하죠? 이자 발생, 이자 동그라미. 자, 세 가지 정액, 정률, 상환법 중에서 이자를 고려하는 오로지 뭐지? 상환기금법입니다. 이자를 고려합니다. 1번, 2번, 3번. 3번 볼까요? 3번. 초기에 감가액이 큰 순서는요. 자, 가운데 것이 율액환 이렇게 안겨있죠. 정률, 정액, 상환. 이런 순서가 바로 초기에 감가액 큰 순서가 돼요. 율액환. 율액환 순서가 되고요. 거꾸로 자, 감가액이 아니고 평가액이 큰 순서는 거꾸로 환액율. 그래서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감가액 큰 순서 율액환. 평가액 큰 순서 거꾸로 환액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요. 관찰감가법입니다. 이런 기업은요, 직접 눈으로 관찰하죠. 직접 관찰이에요. 눈으로 관찰해요. 따라서 니은번 장단점 보게 되면요. 자, 장점은 직접 관찰하니까 세밀히 반영이 되겠지. 자, 단점은요, 밑줄 하세요. 주관이 개입된다, 밑줄. 관찰하다 보니까 주관 개입이 커요. 그럼 다시, 주관 개입이 크다는 것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예? 주관적이죠. 자꾸 객관적이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다 이거 속지 마세요. 주관적입니다. 박스 봐요. 분해법. 분해법은 1번 의의를 보시면 의의를 두 줄 모두 밑줄하세요. 문장을 그대로 묻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없다, 치유 가능, 치유 불가능으로 구분해서 감가 누기를 합산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2번 이 경우 밑줄 하세요. 경제적 감가는 언제나 치유 불능의 결함만이 포함된다. 치유 불능은요, 고칠 수 없는 거죠. 외부 환경은요, 절대 못 고쳐.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 즉 외부적 환경, 외부적인 문제는요, 치유 불능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원가법입니다. 자, 원가법 여기까지만 예약 짚어왔고요. 지금부터 문제 볼게요. 자, 문제가요. 369페이지. 369페이지. 기출문제 맞죠? 자, 한 장 넘어가서 2번 봅니다. 2번 문제도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군다나, 박스 보시면서 패턴을 이렇게 묶거나 패턴을 익혀서 패턴을. 이런 패턴 하면요. 여러분들은 허무하게 웃으면서 득점하셔야 돼요. 점수 그냥 주는 거거든요. 370페이지예요. 자, 다음 평가 방법의 종류와 산식인데 괄호에 들어갈 단어로서 옳은 것은 공식 묻습니다. 첫 번째, 적산법은 적산 임료 이꼴 기초가액 곱하기 가로가 기대일이죠. 기대일.
기대율 플러스 필요적인 비율. 그래서 가로는 기대율. 그래서 이 적산법 공식은요, 항상 숙지를 해야 됩니다. 왜? 잘 나오니까요. 뭘 묻더라? 기대율. 그래서 항상 적산법은요, 기초화에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적인 비인데요, 어떤 단어도 가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로 처리. 두 번째, 임대사례비율법은 사시지기면이죠. 그래서 사례임료 곱하기 사시지계면 나오는데, 이걸 다 계산하면요, 자, 이때 뭐가 나오죠? 배준임료. 배준임료. 니은번은요, 배준임료가 되고. 세 번째, 수익임료 이꼴 순수익 플러스 필요적인비다. 수익임료니까 바로 임료 방법이니까 이때는 수익하는 법 아니면 수익분석법이죠. 임료가 하니까 수익분석법이죠. 수익분석법. 정답 1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푸시면서 이런 문제는요, 나와주면 좋아요. 무조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정답 1번입니다. 4번. 지산가액의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지산가액 조직이다. 예를 볼 때는 항상 이겁니다. 산술평균, 가중평균. 둘 중에 뭐라고 했죠? 네? 무슨 평균? 가중평균이죠. 그죠? 네. 그럼 이제 틀을 잡아놓고 문제 봅니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가격은 삼면 등가성 원리로 인해. 아니죠. 삼면 등가성은 뭡니까? 시장성, 비용성, 수요성 세 가지가 삼면 등가 똑같아. 똑같으면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니까 삼면 등가성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불안전 시장이니까.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삼면 등가성 원리가 적용 안 됩니다. 성립 안 해요. 관계가 없습니다. 삼면 등가성이 성립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방식으로 평가해도 가격이 동일하다 달라지겠죠. 동일 틀렸죠? 주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필요하다.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니까 삼면 등가성 원리도 성립하지 않고 가격도 동일하지가 않고 따라서 시장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문장이 다 틀렸습니다. 2번요. 지산가격의 조정은 3방식에서 산출한 지산가격을 산술평균 틀렸지. 가중평균이죠. X. 3번요. 지산가격의 조정은 평가 시 사용되는 자료의 양, 정확성, 저서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서 가격을 한다. 가중평균 맞죠? 정답 3번입니다. 4번요.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해서 각각 산출한 가격은 최종 평가 가격이 아니고 지산가액 또는 지산가격입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서 얻어진 가격은 바로 지산가액 또는 지산가격이죠. 틀렸습니다. 5번요. 지산가액의 조정에 사용된 확인 자료는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 3방식 세 가지 사례가 나왔죠. 이런 자료는요, 확인 자료가 아니고 그대로 사례 자료, 사례,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 끝에 사례가 붙었잖아. 사례 자료. 확인 자료가 아니죠. 사례 자료라고 사례 자료. 들었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3번. 다음에 원가 방식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7번)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도원가를 구하시오. 박스 계산 문제. 만약 올해 이런 문제가 툭 튀어나면요, 무조건 푸세요. 정답을 그냥 주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상중하르시면요, 이런 문제가 중하급. 이 문제 보고 어떻게 풀지 하시면요, 공부를 안 하신 분이야. 이런 문제 풀었는데 나왔다. 흐뭇하게 웃으면서 중하급이네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20회 때 나왔고 25회 때 나왔고 현재 9년차 안 나왔거든요. 갑자기 툭 할 때가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딱 나와주면 땡큐야, 땡큐.
무조건 득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발 나와주면 좋아요. 그러면 제조론가 뭘 쓰니까 묻는 것이 제조달 원가인데 요걸 묻습니다. 요거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러주세요. 제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입니까? 기준 시점입니까? 예. 계산 문제 포인트입니다. 얘를 고쳐줘라. 다음에는 요건 묻죠. 단가. 단가를 보자. 단가를 묻게 되면요. 제조달 원가가 기점 현재 달하는 모든 총원가가 총원가. 이제 얘. 그러니까 총원가니까 총 공사비예요. 총 공사비에서 나누기 연면적이야. 총 공사비에서 나누기 연면적 하게 되면 얘가 나와. 단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포인트는 얘만 딱 짚고 문제 풀어버리면 연습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자, 문제 봅니다. 자, 박스 볼까?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인데 대지 면적 500, 연면적 1450 체크하자. 요거 밑줄 하세요. 연면적 1450제곱미터 밑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얘를 찾았네 하나. 두 번째 복잡해 보이죠. 준공 당시의 공사비는 직접 3억, 간접 3천, 공사비 합계 3억 3천, 이윤 7천, 합쳐가 총 얼마? 4억. 다 필요 없어. 총 얼마? 4억. 요거. 얘가 뭐지? 4억. 연면적 얼마? 1450. 그럼 얘만 남았네. 기준 시점. 세 번째 항목. 2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인데 20년 뒤에 현재 기준 시점에서는 145야. 그러니까 얘가 100이고 얘가 145대 말이야. 그럼 이제 다 푼 거다. 다 풀었습니다. 재료원가 총 얼마? 4억입니다. 4억 맞죠? 그죠? 4억. 얘가 언제입니까? 공사할 때요. 이때 신축할 때 4억 들어갔거든. 그럼 여기를 고치자. 시점을 신축 시점. 얘는요, 긴 시점입니다. 20년 전 100. 기준 현재는 145. 그럼 이제 얘가 총 공사비니까 문제는요, 단가를 모르니까 연면적 나누면 되겠네. 나누기 연면적 1450. 끝. 정답. 40만 원 넘는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문제 분류는요, 중하급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게 왜 중하급입니까? 하급이죠, 하급. 하급은 더 좋지, 뭐.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 났을 적에 준비하면 하급 또는 중하급이에요. 준비 안 하면요, 찍는 거야, 찍는 거. 그래서 계산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툭 할 수 있거든요. 툭. 툭 하면요, 정말 기분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9번. 감가 수정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평가상 감가수정은 취득 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이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 취득 원가는 제조달 원가죠. 그리고 비용 배분이 아니고 가격 구하죠. 일단 얘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한 적정 가치를 구한다. 그러니까 설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설명이 평가상 감가수정이 제조달 원가를 위해서 가치를 산정하고, 회계 목적상의 감가상각은 취득 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입니다. 설명이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2번, 관찰 감가법은 평가사가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주관이 개입되죠.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이죠. 객관적이다. 틀렸습니다. X. 주관적입니다. 틀렸고. 3번, 동일한 연수의 풍선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위상태에 따라서 감가 정도가 달라진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정답 3번. 4번요.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요, 일정합니까? 점점 체감합니까? 체감하죠.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얘는 체감이 아니고 일정하죠. 틀었는데요. 4번 지문도 단골 메뉴라. 이런 질문 나딱 하면 이 문제 안 빠지고 나옵니다. X. 5번요. 경제적 감가에는 인건적의 쇠퇴, 설계 불량, 설비 부족이 있다. 인건적인 쇠퇴까지는 맞는데 설계의 불량과 설비의 부족은요, 이런 내부적인 문제니까 기능적 감가죠. 기능적 감가.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3번. 다음에 11번. 자, 감가수정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문제 패턴 보세요. 박스에서 단어를 몇 개를 뭐래요? 5개. 이 패턴도 염두에 주세요. 감가수정 방법은, 자, 오지선도도 먹겠지만 항상 박스를 먹게 되면 적어도 4개, 5개 집어넣어요. 옳은 것. 기업번.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닌 물리적인 내용연수를 의미한다. 바뀌었죠? 물리적 연수보다 경제적 연수가 중요합니다. 바뀌었어요. 기업번도 빈출 지문입니다. 잘 나와요. 바뀌었죠? X. 니은번. 대상 물건에 제조달 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 개념적 감가, 경영가를 고려한다. 물기경 3가지 맞네요. 그대로 맞는 문장 오가 되고. 디귿번. 감가수정 방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등이 있다. 맞는 말이죠. 오가 되고. 리얼번. 내용연수법으로는 정률 상환법이 있다. 이게 또 그대로 맞네. 오입니다. 미연번. 정률법은 매년 일정 감가율을 곱하여 감가를 구하기 때문에 매년 감가액은 일정하다, 체감한다, 체감한다. X죠. 그래서 옳은 것은 가운데 니은, 디귿, 리얼 3개죠. 정답 4번요. 정답 4번.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지금 9번하고 11번. 그냥 오지선다는 9번이 되고요. 박스 문제가 11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 레벨이 올리 나온다면요, 이런 수준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 12번. 원가법으로 적상가액 구하시오. 31회. 이 문제가 뭡니까? 정액법. 정액법. 5번 나왔다고 했죠. 정액법 계산 문제. 항상 정액법 계산 문제는 박스 잘 보고 떨지 마시고요. 무조건 공식부터 적어줘. 공식부터. 공식 아시잖아요. 어떻게? 복선가격 PN 이꼴 C 1 R 라지 N분의 스몰 n이다. 그래서 C, R, N, N만 그냥 마음 배우고 찾아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C는 뭡니까? 제조달 원가. 다음에 R은요, 장가율. 장가는 예외 없습니다. 얘는 둘 중 하나야. 0을 주든지 10% 주든지 이거밖에 없어. 0 아니면 10%입니다. 다음에 얘는 뭐죠? 전내용연수. 전내용연수. 전체수명. 얘는 뭡니까? 경관연수. 지나온 경관연수. 그럼 자료 보고 하나, 둘, 셋, 넷만 찾으면 답이 나와요. 자, 박스 봅니다.
첫 번째, 사용 승인일 신축 공사비가 6천이다. 공사비가 저렴갑니다. 얘가 6천만 원. 그럼 요거 제조달 원가는 무조건 신축 시점을 이렇게 고쳐야 되겠지. 이거.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사용 승인일 신축. 그러니까 이때 신축할 때 공사비 6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용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 기시점은 2020년 9월 1일. 몇 년 지났습니까? 그럼 요거네요. 네? 경관요소 2년. 2년. 찾았죠. 그리고, 자, 사용 승인일이 2018년. 기시점 2020년. 2년이죠. 세 번째, 2년 동안에 건축비 지수가 자, 2018년이 100이 되고 2020년 2년 뒤가 110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아니에요? 곱하기 2018년이 100이 되고 2020년이 110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고쳤잖아요. 여기까지는 암산되겠죠? 1.1 곱하면 되니까 6,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벌써 반을 해결했잖아. 그러니까 문제 패턴을 읽으세요. 아, 우리 문제는 뭘 주더라? 사용 승인일 줘. 얘가 뭐지? 사용 승인일 또는 준공 시점 또는 실수. 요즘은 이제 최근은 뭐지? 사용 승인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요거 찾으면 돼. 그럼 지금 자료 반통해서 얘는 다 고있잖아. 예. 인전 메꿔 볼까? 뭐만 남았다? 장가율하고 전년수 이것만 남았네요. 나머지 보시면 돼요. 내려가서 경제적 내용연수가 40년. 얘가 몇 년? 40년. 뭐만 남았다? 장가율. 내려가서 감가순 방법은 정액법이고 장가율이 몇 프로? 10%. 나왔네, 10%. 결국은 찾는 거잖아요. C, R, N 찾는 거다. 근데 이제 한눈에 보이죠? 얘는 그냥 얼마 제시가 됐지만, 저렴가를 요렇게, 특히 요거, 사용 승인일부터 기준점차에 요거, 시점 수준. 요거. 다 풀었습니다. 6,600만. 1 마이너스 0.1. 몇 번의 몇? 40분의 2. 그러면 얘 붙죠? 정답. 63030 나오죠. 언제 나왔죠? 31회. 가장 최근 문제예요. 최근 문제. 그러니까 만약 이제 이 문제가 나온다면 요 박스에서 요 틀을 못 벗으나 뭘 주더라? 사용 승인일. 얘를 뭐지? 사용 승인일. 이런 문제도 C, R, N, M만 찾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정답 4번입니다. 기출 문제 마치겠습니다. 예상 문제 넘어요. 예상 문제. 예상 문제 382페이지. 바로 5번 봐요. 5번. 원가법에서 저렴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제조원가는 기준 시점 맞네. 현재 건축물 신축안에 소요된 모든 투하비용이다. 맞습니다. 옵니다. 2번요. 자가건설의 경우에 저렴가는 역시 도구건설의 준현철이다. 자가건설도 도구건설을 고쳐야 되겠죠. 도구건설 기준 맞습니다. 옵니다. 3번요.
대치 원가를 이용해서 재료원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기능적 감가는 필요하지가 않다. 대치 원가는 기능적 감가 안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따라서 대치 원가는요, 기능적 감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물리적 감가는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4번요. 재료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이윤 또는 기업인이 포함된다고 했죠. 5가 되고요. 5번요. 복제의 원가는 동일한 효용이 가진 건축물을 실천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동일한 효용을 가지면요. 동일한 효용. 동일한 효용이면요. 동일한 경제적 값어치를 따지죠. 동일한 효용 가치를 따지게 되면 대치원가. 대치원가. 또 이제 뒤에 신축하는 데에 부담도 뭐지? 오래된 건물이 오래된 건물. 따라서 동일한 효용이면요. 대치원가의 설명입니다. 정답 5번 틀렸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고 여러분 감 와요, 감 안 와요? 6번 문제 보세요. 감 오죠? 이 문제 풀었잖아. 기출문제에서 제가 단원 바꾸는 건데 그냥 풀어보시면 이제 이 문제 풀면서 할 수 있겠나 하면 공부 다 된 거예요. 다음에 10번. 다음 중에서 경제적 감가에 해당되는 것. 경제적 감가는 뭐라고 했죠? 외부 불균형, 외부 환경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1번 능률의 저하, 2번 형의 구식가, 4번 건물 부지 부적합. 얘는 바로 내부적인 문제죠. 기능적 감가. 3번요. 인근 환경과의 부적합. 정답 3번이죠. 기능적 감가는 바로 환경과의 문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평가에서 감가 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회계의 목적의 감가 상각은 취득원가 맞네요. 평가에서 감가 수정은 재료원가 기준 맞습니다. 2번요. 회계상 감가 상각은 관찰가법을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틀렸네요. 평가상 감가 수정은 관찰가를 인정한다. 그죠? 따라서 바뀌었죠. 정답이 2번. 3번요. 정액법은 개선이 간편하지. 왜? 감가액이 똑같이 일정하니까. 맞습니다. 매년 똑같기 때문에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관찰가법과 병용함으로써 건물 등 평가에 많이 쓰인다. 맞습니다. 정률법은 매년 감가는 첫 해가 가장 크고 갈수록 점점 체감한다. 맞고요. 5번요. 상환기금법은 끝에 보니까 복리 이자 상당분을 포함해서 감가를 구한다. 이자를 포함한다. 맞습니다. 틀린 답 정답 2번 되겠습니다. 16번. 자, 기시점 현재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가격 구하시오. 정액법. 요거잖아요, 이거. 그런데 패턴이 다르잖아요. 요 패턴은요, 최근 요 문제가 31회 문제인데, 20대 후반에 있잖아. 바로 이전 스타일은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본들 똑같아요.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문제 패턴 달라도 그대로 찾아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표를 보세요. 박스. 기재 시점 2018년 10월 27일. 자, 건축비가 5억이죠. 5억. 건축비 5억. 5억이다. 괄호. 준공 시점이 2016년 10월 달이네. 그러면 건축이 16년이고 기재 시점이 2018년이잖아요. 몇 년 지났다? 2년. 2년 지났다. 세 번째, 건축비는 매년마다 10%씩 상승했대요. 매년 10% 상승. 그러니까 이제 2년 전 5억 주고 지었는데, 그러니까 2년 동안에
10% 상승했대. 얘가 뭐죠? 이것의 2년후 가치, 일시불의 미래 가치. 따라서 곱하기 1 플러스 몇 프로 상승? 10%죠? 0.1의 이승입니다. 매년 10%씩 상승했대. 매년 10%씩 상승. 그럼 요거 1.1 이상은 1.2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얘가 금액이 얼마 나올 겁니다. 얘가 포인트입니다. 매년 10%씩 상승. 내려가요. 네 번째, 잔존 연수가 48년. 그러면 보시면요. 전 내용 연수는 뭡니까? 얘는 경관 연수 더하기 잔존 연수지. 경관 연수가 2년 지났고 잔존 연수가 몇 년 남았다? 48년 남았단 말입니다. 전체가 몇 년? 50년. 그러면 이제 경관 연수 2년 됐고 얘만 남았네, 장가율. 마지막으로 장가는 0 아니면 10%죠. 10%니까 뭐지? 요거는 0.10%, 0.2%. 다 풀었습니다. 저런 거는요, 5억을 매년마다 10% 상승이네. 매년마다 10% 상승이고. 다음에 1 마이너스 장가율 10% 빼주고 몇 번의 몇? 50분의 2. 계산만 하시면 돼요. 역시 CRNN 찾는 거다. 그러면요, 1번이죠. 583 220이죠. 정답 1번. 여기까지 원가법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계주로 뭡니까? 계산은 시상가격 조정. 그리고 원가법은 제조원가 이론 문제, 제조원가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어렵다, 쉽다. 제조원가 쉬워요. 그 다음에 감가상 방법은 이론 문제 아니면 정형법 CRNN 찾는 거. 딱 나게 정해져 있거든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비교 방식과 수입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